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요리 레시피에서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갖춰야 될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난 1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성장 과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모님 아래서 자라왔는지, 그런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쭉 어떻게 자랐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대기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임팩트가 떨어져가지고요,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성장 과정의 작성 요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장 과정을 원하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정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한두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한번 이런 정의는 어떨까요? 도전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의 성장 과정을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봤을 때, 도전이 제게 가져다 준 성취감과 자신감은 이내 도전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제 삶의 강인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뭔가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도전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 도전적으로 살았다는 사례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례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죠. 다음 뭐냐면, 가급적이면 대학 시절의 사례를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초등학교 때 사례를 갖고 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예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가장 가까운 대학 시절의 경험이 입사 후에도, 유치원에 들어왔을 때도, 어린이집에 교사로 들어오셨을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학 시절의 경험을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키워드를 어필해 주시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인성,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장 과정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성장 과정 예시 1번입니다. 선생님, 집에는 아빠 있어요? 이게 소제목의 효과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정직과 신뢰, 이렇게 달아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아래 내용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선생님 집에는 아빠 있어요? 아래 내용을 안 읽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앞에 소제목을 달아주시고요. 나의 삶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정의하잖아요. 간단하게 정의하거든요. 물론 한 두세 문장으로 더 정의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경험을 가져오는 거죠. 기초수급자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보내주는 열림사회 서비스 개발원에서 2주에 한 번씩 8시간씩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 경험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앞에 내가 얘기했던 이런 정의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험을 갖고 오시는데, 그래도 잘하신 게 뭐냐면 서비스 개발원에서 봉사활동했습니다 라고 아니라 2주에 한 번 8시간씩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니까 좀 더 신뢰감이 가고요. 만약에 이 기간이 길다고 한다면 2년 동안 2주에 한 번 8시간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체 총 기간을 넣어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활용하게 되면 신뢰감이 더 높아진다라는 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생님 집에는 아빠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였고, 순간 당황했던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답답함을 느꼈고, 이를 계기로 상처를 받거나 고민이 있는 유아들이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죠. 사례를 갖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옵니까? 되게 진솔하게 진정성 있는 사례를 갖고 오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엄마의 집밥 같은 이런 정성이거든요. 자, 이런 진솔함, 솔직함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지원자의 가치관, 어떤 인생관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유아동 안전관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라고 돼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자, 앞으로 꾸준하게 노력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각오로 마무리하거든요. 자, 좋은 성장 과정이고요.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지원자의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 진정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 성장 과정을 잘 쓰는 사례가 됩니다. 숫자 같은 것도 중간에 잘 넣었고요. 사례도 잘 넣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사례 볼까요? 자, 인내하고 기다려주기. 이런 소제목. 성장 과정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정의인지. 자, 주변 분들은 저에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 역시 인내심과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이는 유치원 교사를 꿈꾸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정의잖아요. 이렇게 먼저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두 갈씩으로. 유치원으로 실습 갔을 때 일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실습 이런 관련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좋은 소재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잘했던 거는요. 아이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하지만 예시를 들어주거든요. 예를 들어 신발을 신을 때 또 스스로 신을 수 있도록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고,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읽는 사람은 머리에 그려지게 돼요. 그때 상황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자, 앞으로도 끝까지 올바른 길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사가 되기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좋잖아요. 앞에 정의를 하고요. 그 정의에 맞는 경험을 가져오고요.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때 나가면서 사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요. 마지막 어떤 배웠던 거, 느꼈던 것도 얘기해 주면서 앞으로 이런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시키는 거. 어떻습니까? 좋은 성장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특히나 이 교사가 되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진정성 있는 마음, 엄마의 집밥 같은 정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세요. 자, 성장 과정 이제 어떻게 쓰시는지 완전히 이해되신 거죠? 이렇게 앞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성격의 장단점, 두 가지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장점 위주로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단점을 쓰시고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과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완했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까? 선택한다면? 물론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과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죠? 좋은데 나중에 면접 때 혹시나 전 좀 우려되는 게, 제가 이제 인사팀장도 오래 해가지고 실제 면접관도 많이 참여했는데 단점을 장점화 시켰다고 했을 때 조금의 우려를 해요. 뭐냐면 진짜로 다 고쳐진 걸까? 보완된 걸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좀 검증하려는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면접 시간이라는 게 짧잖아요. 길지 않은 면접 시간에 나의 장점을 보여주기도 좀 부족한 시간에 단점 갖고 자꾸 면접 질문 받게 되면 나중에 장점을 부각시켰던 친구 대비해서 점수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는 자기소개서 때부터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단점을 최소화하자,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볼까요? 먼저 장점을 얘기해 주시자고요. 저의 장점은 꼼꼼함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성격입니다. 꼼꼼함과 신중함, 이런 게 나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경험이나 사례를 갖고 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뭘 갖고 왔습니까?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과목에서 개인별 PPT를 만들어 발표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일입니다. 자, 이것도 경험 부가식으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경험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했습니다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내가 얘기했던 장점에 대해서
신뢰를 시켜드리려면 경험이나 사례를 갖고 신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중간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친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친 거고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유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만든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PPT를 완벽하게 만들어 발표를 하며 뿌듯함을 느껴 더 열심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수님께도 칭찬을 드리며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개선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구체화시킬 때 내용은 좋은데요. 다시 만드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수치화 시켰으면 숫자로 표시했으면 어땠을까? 이거 원래 만드는 시간이 얼마인데 다시 만드는데 뭐 몇 시간이 더 걸렸고 몇 명을 더 만났고 뭔가를 몇 회를 더 수행했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럼 신뢰감이 더 높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께 들은 칭찬 내용도 좀 가져오면 어땠을까? 자, 우리 따옴표 이런 거 표시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교수님의 칭찬 내용을 좀 더 인용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아주 우수했다, 뭐 아주 좋았다 라는 칭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도요, 뭐 A0 이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성적을 표시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좀 더 숫자를 적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평가 내용을 가져온다면 더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또 다만 저에 보완될 점이 있다면 너무 완벽하게 하는 성향이 있다. 아주 치명적이진 않죠. 치명적이진 않고요. 괜찮아요. 치명적이라는 것은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게 단점이겠죠.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이런 거는 조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니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뭐냐면 여기서 잘한 게 PPT 얘기로 또 이제 사례를 들어줬는데 또 고치고 고쳐서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두 개가 중복되는 것보다는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경험을 갖고 와서 좀 더 지나치게 완벽하기보다는 이렇게 큰 것을 보면서 큰 숲을 보면서 하는 이런 사례를 다른 과제나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것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완벽하게 만들지 말자라고 되새기면서 이런 건 괜찮아요. 이렇게 인용해 갖고 와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그 마음속까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장점 위주로 잘 썼고요. 단점만 다른 경험 가지고 과제를 쓰시면 훨씬 더 좋은 성격의 장단점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단점 예시 볼까요? 한번 자,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찰하기 이런 소제목들 좋죠. 소제목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자고요. 자,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인내력입니다 라고 먼저 정의를 해놓고 경험도 가져오셔야 되겠죠? 자, 개인적으로 집 주변의 유치원의 일을 도와주러 부탁을 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 경험을 또 두 가지로 써주고 풀어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그때 저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아이의 기분을 물어보았습니다. 마음을 연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견학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더 구체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좀 더 사례를, 예시를 들어줘가지고 좀 더 그런 어떤 상황을 갖다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사례를 조금만 예시를 들어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 능력 또 해결 방안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시를 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장점 위주로 해가지고 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 또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제시를 해준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좀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장점 위로 쓴 건 좋습니다. 그 다음 단점을 썼죠?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니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어려웠다. 자, 요것도 어떻습니까?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이고요. 단점의 사례 중에서 잘 쓸 수 있는 좋은 사례예요. 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례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교회에서 반주 실습을 하며 노래에 관해 느끼는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도 말하는 과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어떤 사례든지 간에 내 경험,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개선점, 보완점으로 사례를 얘기하자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사례에 대한 내용을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장점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자, 장단점은 장점 위주로 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되
단점을 쓸 때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을 쓰고 보완점, 개선점으로 경험이나 사례를 간단하게 예시로 들어주자. 그러면 나중에 그걸 물어볼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창시절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학창시절.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걸 물어보는 건 뭘까요?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경험 어떤 거라도 좋아요. 정말로 유의미한 경험이었는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요. 특정 뭐 경험 한두 가지를 예시를 들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얻은 키워드를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뭐 인생관, 아니면 뭐 직업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특별했던 경험들을 한번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처 능력. 좋은 소제목이죠? 이렇게 소제목 달고 아래 내용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두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소제목 달고요. 항상 경험으로 뭔가를 풀어나가는 게 이게 자기소개서잖아요. 자기소개서. 그러면 자기 내용 갖다가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경험을 얘기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2학년 동계 방학 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뉴 리더에 참여하여 유치원으로 실습을 갔습니다. 네, 뭐 직무 영화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의미한 경험에서 이제 무엇을 얻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줄 띄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현장은 이론과 다른 부분이 많았대요. 이제 문제점을 뭔가 제기해 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겠죠. 조금 당황했지만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였습니다. 유아들의 대답에 어떤 답변을 해줘야 할지 막막하고 말문이 막혔지만 아이들과 함께 보내며 각각의 성향을 파악하고 친해지며 아이들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 이제는 다 느끼시죠, 여러분들?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자, 조금 당황했지만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뭐 당황한 상황을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빠르게 판단했는지 그걸 사례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적절히 어떻게 대응했는지 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예시가 없어서 그래요. 간단한 사례를 뭐 일례로 그러면서 그 상황을 갖다 그대로 기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향을 파악하고 친해지며 아이들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도 예시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훨씬 더 신뢰감이 높아지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각오 얘기할 때 이처럼 돌발 상황이 생길 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돌발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대처 능력을 어필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중간에 예시를 잘 이렇게 기술되지 않아가지고 신뢰도가 조금 높지 않다는 게 약간의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중간에 예시를 들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자, 좋은 수업 연구 대회에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대회에 나갔네요. 자, 이렇게 재료를 먼저 두 가지씩으로 앞에 써주게 되면 아래 안 읽어 내려갈 수가 없죠. 아래 내용을. 왜냐하면 궁금하거든요. 저 재료에 대해서.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 볼 때 자,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열심히 준비했던 과정을 좀 더 수치화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치화하면 어땠을까. 보조주방에서 열심히 일했다. 수치화? 네. 보조주방에서 열심히 일했다. 느껴지세요? 하루에 10시간씩 서서 일하면서 약 3주 기간 동안 매일 200개 양파를 썰고 300단의 파를 다듬었습니다. 느껴지시죠? 숫자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치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수업 내용과 구성을 완성하여 대회날 수업 시연을 진행하였고 우수상이라는 값진 성적을 거두며 성취감과 자신감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평가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도 인용해서 갖고 오시면 훨씬 더 성과가 돋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좀 많이 쓰고 성과 중에 평가 내용도 인용해서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제시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만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러면서 하나 더 쓰셨네요. 학과 학술제에서 연극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과정에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연극을 마쳤다. 친구들에게 좋은 반응 얻었다. 자, 이제는 다 어떻게 쓰시면 될지 아시겠죠? 성공적 연극을 마쳤다? 그럼 연극이 뭐 관람객 수를, 관객 수로 할 것인지, 그러면 뭐 목표했던 몇 명보다 뭐 몇 명 더 많은, 그렇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를 했다 그러면 몇 점 더 높은, 자, 이런 식의 정량화된 성공 결과를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친구들 좋은 반응도 인형 표시해서 갖고 오시자고요. 어떤 면 아주 좋았다 라는 좋은 반응을 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더 신뢰감이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앞으로 쓰실 때 보완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가장 어려워하는 여러분들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 개역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원 동기 쓰실 때 내가 지원한 곳에 대한 강점만 쓰시고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 뭐 원에 대한 뭐 관심과 애정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 느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지원한 곳에 또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어떤 계기, 인연 이런 것들을 먼저 적어주시고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런 게 먼저 선행됐으면 저는 훨씬 더 좋겠어요. 과거에 이렇게 이런 좋은 인연이 있었고 이런 좋은 계기가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애착이 가겠죠. 관심이 가고.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쓰실 때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 중심으로 가셨으면 좀 더 좋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유아 숲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1년 과정을 통해 이수했습니다. 유아 숲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유치원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제가 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했대요. 그 유치원이. 그러면 이 유치원과 내가 과거에 얻었던 경험, 과거에 했던 경험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계기, 좋은 인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참 이렇게 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배운 자료들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뭐 지원 동기 나무랄 데가 없죠. 자, 입사 후 계획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되게 잘했어요. 밧줄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대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고 낙엽 찾기 등의 자연물 찾기 놀이로 자연과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그냥 새로운 교육 시행하겠습니다. 아니라 예시를 들어줬잖아요. 밧줄놀이나 낙엽 찾기 등과 같은 이렇게 예시를 들어줘야지만 훨씬 더 신뢰감이 가겠죠. 구체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신체 활동을 통한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유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유치원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아쉽죠. 뭐가 아쉽나요? 요 앞에 것처럼 사례를 들어주고 신체 활동을 통한 유대감 형성 해나가는 활동 그런 거 한두 가지 들어줬으면 훨씬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제 이해되셨죠? 지원 동기는 이런 식으로 입사 후 계획은 입사 후 포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면서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우리 유아교육을 전공한 것도 여러분을 지원 동기에 쓰실 수 있어요. 이게 직무 적합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실습했던 경험 대부분 다 실습하셨기 때문에 이 경험을 가지고 지원 동기 풀어나가는 게 아주 좋으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드린다면 아까 좀 전에 숲 관련된 이런 학생도 썼지만 내가 지원한 유치원이 타 유치원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 유치원만의 강점을 내가 과거에 경험하고 매칭시켜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과거에 이런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인연을 가졌고 또 계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유치원이 이것과 연관성이 있더라. 그럼 얼마나 좋은 느낌 가지고 보겠어요. 얼마나 좋은 느낌 가지고 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지원하는 유치원에 대한 강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입사하게 되면 내가 원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고민하는 자세로 유아들 입장에서 수업 만들어 나갈 것이며 유아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따뜻한 유치원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뭐를 개선해야 될까요? 그렇죠. 구체적인 예시가 없잖아요. 좀 더 구체화 시켜줘야죠. 유아들의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우가 없죠? 유아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어떤 걸 가지고? 방법이 없죠?
눈높이에서 어떻게 경청하고 어떻게 공감해 주겠다는지 예시만 들어주면 훨씬 더 좋은 입사 후 계획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학창시절, 지원동기, 입사 후 계획까지 각 항목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시 말씀드렸고, 잘 쓴 거, 잘 쓴 내용 말씀드렸고,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만의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 한번 완성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 응원하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박수 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